혹시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경화 작가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글을 쓰는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나름 열심히 썼는데 왜 내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까? 왜 공감을 얻지 못할까? 괜찮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오해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글은 뭔가 화려한 문장, 어려운 단어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요, 놀랍게도 그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독자들은 있어 보이는 글이 아니라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싶은 글에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원칙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독자의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줘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강력한 규칙이죠. Show, don't tell. 감정이나 사실을 그냥 말로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나 구체적인 디테일을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새벽 4시,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던 그 겨울이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어떠세요? 후자가 훨씬 더 강렬하게 와닿지 않나요? 이게 바로 보여주기의 마법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는 매우 슬펐다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리면 독자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손등으로 재빨리 눈가를 훔쳤다 라고 묘사하면 우리는 그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보여주기는 독자를 그냥 구경꾼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시간, 장소, 오감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독자가 마치 그 순간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솔직함과 간결함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정말 솔직하지 않나요? 작가님의 실제 경험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낼 때 독자들은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엽니다. 완벽한 성공담보다 이런 진솔한 고백이 훨씬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솔직함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명료함입니다. 특히 우리가 글을 쓸 때 무심코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정말, 매우, 아주 같은 것들이요. 이게 왠지 문장을 강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글의 힘을 약하게 만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쓰는 대신 숨이 멎는 풍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죠? 약한 수식어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 그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강력한 단어 하나를 찾는 것. 이게 바로 글을 훨씬 힘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독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글을 짧고 명료하게, 그리고 꼭 대화하듯이 쓰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독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짧게 쓰는 것. 둘째,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걸듯이 개인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글이 훨씬 더 친근하고 좋아질 거예요. 이건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규칙들입니다. 한 문장에는 딱 하나의 생각만 담는 거예요. 그리고 문단은 3-4줄 정도로 짧게. 특히 요즘처럼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글을 읽는 시대에는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게 독자를 붙잡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이 작은 변화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나의 이야기에서 당신의 이야기로 초점을 살짝만 옮기면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따뜻한 대화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을 움직이는 글의 여러 원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쳐쓰기라는 과정이에요. 마법은 첫 문장을 쓸 때가 아니라 이미 쓴 글을 다듬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남겼죠.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와, 정말 직설적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글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고쳤으면 될까요? 이 5단계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초고는요. 절대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 생각을 빠르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루만 묵혀두세요.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신기하게도 불필요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귀가 어색한 문장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거든요. 이렇게 덜어내고 다듬는 과정이야말로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원칙들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메시지. 바로 당신만의 고유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찾는 겁니다.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을 분석해 보면요.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 상실, 희망 같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요. 이걸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결국 독자에게 작은 위로나 용기를 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쓰려는 압박감은 그냥 툭 내려놓으세요. 더 대단하게 보여야 한다는 욕심도 싹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이것 하나만 기억하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 당신의 진짜 경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글쓰기 도구라는 사실을요. 완벽한 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모든 부담감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딱 10분만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바로 그 글이 세상을 움직일 당신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